북한의 미사일 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국이 10월 31일 발표를 했고 이걸 조선중앙통신이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 그것도 신새벽에 전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아침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그리고 그걸 주체인 미사일 총국이 발표한 것을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대로 공화국 안전을 위협한 적수들에게 이게 한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대응, 북한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적절한 군사활동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고요. 최신형 ICBM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그 과정에서 보면 미사일 총국장인 장창하에게 승인 명령을 하달을 했고요. 이제 붉은 기중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1중대, 2중대인데 2중대 하는 거 보니까 신형포기 때문에 2중대라고 하는 걸 따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은 1이고 이번에는 2다. 예, 2에다가 발사했고 그다음에 19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신형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19형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원을 얘기를 했는데 최대 정점 고도가 7,687.5. 이건 작년에 발사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500km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 이상 더 올라갔대요.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비행 시간도 85.9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존보다도 한 10여 분 늘어난 겁니다. 뭐 사거리 비행 거리는 비슷한데요. 동해 공해 예정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했다라고 하면서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도 우리보다 못지않게 이걸 지켜보고 보도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네. 모든 게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한 것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최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한 위협을 한다고 이건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강의 ICB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 속에는 우리 합참이 예상한 이동식 발사대, 영어로 TEL이 등장합니다. 화염의 색깔 또 형태도 있어서 이걸 보면 고체 연료를 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12축 그 발사대를 예상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합참이 예상한 것은 12축인데 그렇게 예상한 것은 김정은이 9월 달에 그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걸 보여준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큰 바퀴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바퀴 앞에서 그걸 자랑을 하고 과시를 했었는데 지금 발사한 것은 11축으로 보입니다. 11축이면 바퀴가 두 개씩 합치면 22륜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화염 색깔과 형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저 나오는 저 화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체 연료로 보는 겁니다. 고체 연료를 쓰면 어떤 화염이 나옵니까? 예, 고체 연료의 경우에는 흰색에 가까운 황색입니다. 네. 그리고 액체 연료, 북한이 2022년 11월에 발사했던 화성 17형 액체 연료 ICBM인데 그건 황색이지만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좀 더 핏빛에 가깝고. 예. 그리고요, 뭡니까, 이 화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염이 불꽃이 고체 같은 경우는 퍼지고요. 그다음에 이 액체 같은 경우는 촛불같이 쭉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고체 연료 ICBM이다. 김정은이 고체 연료 ICBM을 집중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 또 전문가들이 북한은 아직 완결이 안 됐어. 아직 핵심 기술이 조금 부족해. 이걸 아마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최종 완결판이라는 북한의 주장의 허구가 네. 이게 이제 ICBM이 30에서 45도 정상각으로 날리면 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온이 적어도 7,000도씨 이상의 고온을 재료들이 견뎌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정상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엔 고각으로 쐈거든요. 고각으로 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주변국의 안전상 아무런 문제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까지 북한이 ICBM을 15부터 16, 17, 18, 19까지 ICBM을 쐈지만 한 번도 정상각도로 쏜 일이 없습니다. 네. 늘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고각으로 쐈을 때는 빠른 시간에 들어오는데 정상각도라면 비스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한 번도 검증이 안 됐다. 그런 차원에서 완결이 덜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발사 현장 발언, 행동도 상세히 전하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딸 김주애를 이번에도 동행해서 함께 지켜봤네요. 예, 딸 주애를 대동하고 이제 화성 19형 발사 현장을 지휘했는데요. 김정은은 이게 우리가 확보한 핵 패권의 지위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핵 무력 강화 노선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불가역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영어로는 irreversible. 다시 말해서 한번 어떤 조치를 취하면 네.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콩을 물에 불리는 건 불가역이 아닌데 두부로 만들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저는 우리가 지금 한미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목표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아마도 이것을 거꾸로 되치기 하듯이 우리는 핵무장으로 완전히 핵 패권주의로 가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아마 그렇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아침 7시 넘어서 받자마자 긴급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윤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기습 도발을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이 상임위에서는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함으로써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새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NSC의 지시로 우리 합참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북한은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 19형의 위력, 가장 또 관심을 갖는 이 사정권, 이걸 좀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예, 이제 북한이 어제 아침 7시 10분에 발사했고 지금 우리는 한미일이 작년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의해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대로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확인한 그 정보가 어제 이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고각 발사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 고도로 올라갔고요. 비행 시간도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 각도로 만약에 쏜다면 사거리가 15,000에서 16,000.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 어디든 서부든 동부든 다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악관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1축 테리라고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발사한 화성 18은 9축입니다. 네. 9축 18륜인데 11축 22륜이 됐고요. 이게 고체 연료화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기습 발사가 어려운데 고체화시키면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체화하는데 이걸 ICBM을 고체화하고 김정은이 노리는 건 또 무겁고 길게 만들어서
탄두에 여러 개의 자탄을 넣어서 하나는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또는 LA로 이런 식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게 만약 기술적으로 완성되면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미국으로서는 이건 뭐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한 날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다시 말해 자유의 깃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훈련입니다. 110여 대의 F계열 전투기가 총동원됐고요. MQ-9이라는 또 하늘의 암살자, 이것도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벙커버스터가 떨어진 건데 저게 지하로 5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타우루스는 100m를 가고요. 아무튼 엄청난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자, 한미공군 여기에 해병대 소속 전투기 등 무려 11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 군사적 의미 어떤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자기들을 향한 적수, 한미를 이제 겨냥해서 자기의 위력을 나타냈지만 한미는 그걸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리덤 플래그라고 그랬는데 이 자유의 깃발이면 자유를 지키는 한미연합의 강한 힘을 보여준 것인데 사실 이 전투기, F계열 전투기는요, 김정은이 가장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그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여 대, 뭐 모든 F-15, 16, 그다음에 35, A, B 모두가 동원이 됐고요. MQ-9의 그 별명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얼마든지 평양이라든지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합참은 이번에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모형을 폭파하는 그런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즉강끝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경고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TL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공중에서 폭파하는 네. 그걸 이제 북한 보고 좀 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축 체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킬 체인,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인데 킬 체인, 북한이 만약에 태를 움직여서 이걸 우리 향해서 발사하려고 그러면 아예 발사하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이 연합훈련 또 육상연합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ICBM 발사하기 5시간 전에 미국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연례안보회의 SCM을 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으로 훈련을 할 때 그걸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입만 열면 서울도 핵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수립한 작전 계획에 핵과 관련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아마도 앞으로 주한미군의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도 아마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한미 작계라고 하는 데다가 네, 핵을 북한이 쓴다는 걸 상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전쟁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달라질 것에 대한 완전한 대비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까지의 기존 작전 계획은 재래식 전쟁에 관련된 작전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핵과 관련된 상황도 포함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CM 말고요.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이른바 2+2 회의가 10월 3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서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이들 8,000명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상대의 전투에 투입될 걸로 예상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이들 북한군한테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과 같은 어떤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매일 1,200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오. 그 대신 바로 북한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좀 신중한 표현을 쓰는 그 외교장관인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 강력한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지금 무엇보다도 푸틴이 러시아군의 대량 사상 이것을 대체할 만큼 어떤 절박하다.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북한을 바로 그런 대량 희생용으로 대신 끌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러시아의 이 전쟁의 잘못된 방향과 함께 북한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걸로 해석됩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손실을 아주 섬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푸틴이 벌인 전쟁은 불법 침략 전쟁입니다. 무고한 인명이 살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분명히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지금 푸틴의 그 불법 행위에 의해서 많은 러시아인들을 고기 분쇄기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아, 이거 저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섬뜩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100년만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불법 도박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1세기 만에 외국군을 끌어들인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이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없었던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추고 있거든요.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영어로 meat grinder. 여러분 아시죠? 분쇄기입니다. 고기를 갈아내는 거.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죠. 파병된 북한군은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불법적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가담을 했다면 북한군도 합법적인 타겟,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으로서 명확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산 무기들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죠. 푸틴이 북한 용병까지 쓰는 걸 보니까 러시아 힘이 이제는 정말 약화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 죽어 넘어가는 지금 러시아군의 손실이 7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10,000명이라고 그래봐야 열흘거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름 안 돼서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푸틴이나 또 김정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독재 지도자들에게 이 인명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2+2 회의에 참석한 우리 김용현 국방장관은 러시아에 지원된 북한 무기 그리고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예, 우선 김 장관은 그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의 규모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포탄의 경우는 1천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 그리고 미사일의 경우는 1천여 발이 이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중국이 현재는 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파병 사태나 이 일련에 대해서 침묵을 관망을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북핵 사용 상황도 반영하겠다. 이것도 곧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가장 언제 이걸 반영하느냐 하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것이다 해서 아마도 연내부터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보다 하루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와 러북 대표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표현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예. 우선 그 전에 이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가 서방에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직접 참여를 아마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예, 저 말. 예, 네. 바로 이에 대해서 이제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 대사는 자, 북한이 만일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된다면 그들은 시체 가방, 우리가 영어로 바디백이라고 하죠. 그 검게 생겨가지고 지퍼로 담잖아요. 예, 검정 지퍼로 돼서 이렇게 길게 사람 시신을 담을 수 있도록 된 그 백에 담겨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우리 그 황준국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연민을 느낀다라는 네. 말을 했고요. 또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로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쓰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 외교가에서는 불량 국가, 로그네이션이라는 나라를 과거에는 여러 나라 꼽았는데 이제 딱 두 나라 꼽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란, 예. 북한입니다. 예.